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박힌다. 단 하나의 정통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찍 알고 찍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이 청담동 벙커에서 있습니다. 청담동 89-10.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8시 모비딕 이시영 밴드의 모비딕 밴드의 이시영이 진행하는 음악 공개 방송. 이번 주 금요일은 내일이죠. 아이돌 그룹이 나옵니다. 누군데? 누굽니까? 아이돌 그룹. 예. 아이돌 그 많잖아요. 이름은 국가 기밀이에요. 알려줄 수가 없어. 현재 와서 확인해야 돼. 아니, 그래, 사람이. 제3인조 아이돌 그룹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 움직이려면 개런티가 장난이 아니야. 80년대 아이돌 아니에요? 아니요. 소방차 아니야, 혹시 소방차? 아니, 아이돌 그룹 트위티라고, 트위치. 살짝 무명입니다. 많이 문명이. 예, 그래서, 모비딕 밴드의 이시영 씨가 진행하는, 금요일 저녁 8시. 그래서 목요일 저녁 8시는 전국구 공개방송, 금요일 저녁 8시는 공개 음악방송.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벙커에서.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요즘 방방 뜨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상종가를 치고 있는, 그런가요? 회사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디죠? 예, 알지? 반갑습니다. 알지기야 회사 이름. 윈지코리아. 예,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 목소리 쫙 까는데? 그러니까. 어서 개 기름을 바른 목소리를 하고 있어.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예, 요즘. 그리고, 부산 앞바다를 하염없이 나르고 있는 부산갈매기 영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비호입니다. 김비호 위원장. 이제 문재인 후보나 혹은 뭐 안철수 의원이 나오게 되면 양보해야죠, 또 지역을. 이제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고민해. 양보 안 하면 밀려나는 건데.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나. 자, 그리고, 광주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호남의 40대 기소, 서정성 아양가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서정성입니다. 예. 광주시의원, 역대 광주시의원 중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으로 네. 꼽혀요. 그러니까, 원 오브 더 베스트가 아니라,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상의 최상. 실제 그래요. 광주 가보시면. 진짜 유일해. 네. 예. 서울에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남이 빨아주는 정보를 빨라요, 제가. 자, 이번 주 여론조사, 재밌는 결과가 또 나왔어요. 예, 먼저 이제 조사 개요 간단히 소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1022명을, 유효표본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무선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을 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9월 28일 하루 동안 진행을 했고요. 조사 기관은 윈지코리아 컨설팅과 IMTV가 공동으로 실시를 했고 응답률은 4.1% 그리고 ARS 조사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좀 높았네. 9월 28일 날 조사한 게 무척 의미가 있어요. 예,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예, 그리고 이거 32년 전인 83년도 9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그 역사적인 날이죠. 83년도 9월 28일. 83년에 83년도 예. 9월 28일. 예, 32년 전. 제가 구속된 날. 거의 감옥한 날. 예. 거의 감옥한 날. 제가 구속된 날입니다. 어, 예. 수배하다가 잡혔죠, 이제. 제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제 모든 비밀번호는 5928이에요. 제 통장 줍는 사람 5928 두들기면 바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잔고가 항상 없어요. 자, 조사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조사 항목은 7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하고 차기 총선 여당 공천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예. 그리고 차기 대선 지지 성향,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 1, 2심,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공천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한 평가. 혁신이 11차 아니었죠, 그렇죠. 이게.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감도,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부산 출마에 대한 주장에 대한 공감도,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천정배 신당이 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호감도, 이렇게 예. 7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핫 이슈들에 그래도 또 보면 예, 최근에 예. 어떻든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조사를 예. 진행했습니다. 우리 박시영 부대표가 머리는 좋은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나는 머리는 큰데 그럴 줄 알았지. 어딜 건데 머리가 좋은 자, 첫 번째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이걸 왜 먼저 놓죠 이번에는? 이번에 이제 추석 때는 대개 이제 대선 후보들 이야기가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대선은 많이 남았지만 음. 실제 추석 전과 추석을 거치면서 여론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보고자 우리 조사에서는 사실 처음 해봤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그동안 안 했었는데 이번 이제 추석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9월 28일 날 조사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김무성 두 분이 만난 그 이후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이었나요? 그날이죠, 그날. 그날. 예, 그래서 예. 여론조사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예, 높네요. 다 반영은 안 됐다고 예.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내후년에 뽑힐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제일 낫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후보 선호도로 여쭤봤고요. 예. 조사 결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9%, 문재인 20.2%, 예. 박원순 15.0%, 오세훈 8.5%, 안철수 6.3%, 유승민 3.0%, 그리고 기타 인물들 예. 13.2%, 잘 모르겠다는 것은 11.9%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김무성 대 문재인 21.9 대 20.2로 예. 1.7%포인트 차로 김무성 후보가 앞서 있었고요.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양강 체제로 지금까지 이번 조사에서는, 두 명이 박빙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예. 바짝 붙었네요. 예. 1.7%면 오차 보면 안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되게 1, 2를 다퉜었는데, 예.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이제 조금 빠지면서 재신임 정국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산 출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 문재인 대표가 조금 치고 나가는 예. 그래서 이제 둘이 좀 김무성 대표하고 좀 붙는 이런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인물들이었었죠. 김무성, 문재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부분 리더십을 좀 인정받고 있는 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주목해야 할 건 김무성 대표가 예. 친박이 굉장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 해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고 음. 또 이제 반기문 띄우기 이게 상당히 추석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기문 총장 7번 만났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기문 띄우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이의 사이. 마약 사건 이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권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21.9% 상당히 높게 나왔고 특히 여권만 본다면 여권 지지층의 46%가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드러났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좀 흔들릴 줄 알았는데 추석 뒤에 예상외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김무성의 라이벌로 한 말씀 드리자면 뭐요? 김무성 라이벌이죠. 제가 영도에서 그때 같이 출마하셨었다고. 그렇죠. 같은 출마자로서. 지역구에서 어쨌든 라이벌이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자꾸 부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아니, 우리는 라이벌 이렇게 영어가 나오면 저 라이벌 기원이 뭔가. 라이벌 그 기원이 뭔 줄 알아요? 라이벌에?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 아니,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사람들이 한번 쉬고 대중들이 가지.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예, 듣는 예. 분들이, 정치자들이, 시청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몸을 바싹 엎드리고, 그리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예. 이 대범한 모습들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야, 저 사이 마약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금 여러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일부 이제 친박이 흔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동정로 플러스,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건들에 대한 태도, 여러 가지 태도. 그러니까 주사기 하나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의혹을 그러니까 딸이 받으니까 딸이 또 직접 찾아갖고 해명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전국구 방송에서 나는 김무성 낙마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김무성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한때 장관을 지냈던 유모 씨는, 낙마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힘은요, 봉도사입니다. 명도가 그건 해방해. 저 연말까지 지켜봐야죠, 뭐. 올 연말이요? 예. 아니, 내후년 연말. 아니, 그 대통령 후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유모 장관이 예측한 게 아니라 예. 이번 총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내리기에 당해서 예. 대표직을 내놔야 할 거다. 그래서 음. 최경환 부총리가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 체제 하에서 총선을 치를 거다 이렇게 예측했기 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대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럼 방송을 안 들으시나 안 듣죠. 보네요. 경쟁 방송. 정부밖에 안 들어. 아니, 나는 살면서 나 혼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지 내 삶에 경쟁은 없어요. 경쟁자는 오히려 제 자신밖에 없습니다. 봉도사님은 막 전국구 들으면서 막 자기가 막 빠져가지고 막 편집하면서 듣기도 싫어요. 한 번 하고 나면은. 사실 자, 광주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호남에서도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사실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께서 10%를 넘는 10.3%를 지금 후보 선호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꽤 높게 나온 거죠. 꽤 높게 나온 예.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유승민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 여당세를 합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23% 정도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거 보면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물론 호남이 무조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당에 대해서 또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 꽤 높게 지금 나오고 현재 있다. 23%는 굉장히 높게 나온 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지지나 이런 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예.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말씀하신 거에 받아서 하나 또 특이한 점은 그간에 이제 호남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늘 1위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정계복귀 하지 않았지만 가상적으로 넣어봤을 때는 손학규 전 대표도 상당히 높게 나왔던 지역인데 문재인 대표에 대해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던 지역이 호남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26.0%로 가장 높게 나왔고 2등이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21.5%.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 조사 결과만 본다면 호남에서 이전에 비해서는 약진한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재심 정부에서 보여줬던 리더십 그리고 부산 출마에 대해서 용기 있게 그렇게 좀 열려있는 태도로 응대한 것들이 호남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전과 다르게 좀 강단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속에서 좀 그 박수를 보내지 않았나 싶고요. 예. 연령별로 보면 박원순 시장은 30대에서 강세를 띄웠고요. 예. 문재인 대표는 20대와 40대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50대와 60세 이상에서 강세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조사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20대에서도 강세를 보인 거는 좀 과단성 있는 네. 그렇죠. 재심 정부를 끌고 갔고 네. 그 다음에 40대에서도 좀 높게 나온 거는 안정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이번 동시에 잡은 거죠. 예, 어쨌든 최근의 모습 속에서 좀 예. 호남민들의 지지를 조금 얻지 않았나. 그리고 마이너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게 예. 지난번에도 오세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 지금 여권에서 2등입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2등을 했거든요. 예. 내년 우리는 전국구를 하고 있는데도 꼴찌인데. 그렇죠. 슬퍼 죽겠어.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오세훈 전 시장도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예,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청와대 계신 분께 한 말씀 드리면 거기야말로 진짜 못 믿을 인물이에요. 생각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좀 충고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계속했잖아요. 계속했어요. 예. 예. 김무성이 의외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김무성이 훨씬 더 예. 신뢰면에서는 결국 총선을 거치면서 유동을 칠 겁니다. 예. 지금 대선 지도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총선을 거치면서 유동을 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 보여집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윈즈 코리아도 좀 살아나야죠.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자, 총선 여당 공천권 영향력. 최근에 이제 그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천권을 둘러싸고 예.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차기 총선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둘로 나눠서 여쭤봤고요. 김무성 대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4.9%, 25% 나왔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5.5, 36%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한 10.6, 11%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은 약 40% 조사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 10%좀 높게 예. 총선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천권은 실제로 대통령이 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핵심은. 네. 예. 이 질문 자체가 좀 후졌어요? 비극적 현실을 잘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예? 여당이 그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국정 동반자가 돼야 되는데 퀵 서비스 배달부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오달 받는. 네. 과거를 오달맨들이에요. 회개하고 그럼 있죠. 과거를 회개한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정에만 좀 전념하고 예. 당에 좀 자율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보십시오. GDP 대비 지금 국가 부채가 40%가 넘었습니다. 예. 나라 지금 엉망인데 그 총선 헬조선 망한 민국. 예? 뭐라고? 헬조선 망한 민국. 헬조선 망한 민국. 예. 예. 20대들이 쓰는 용어예요. 10대, 20대가.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는 게 분명하게 보이네요. 아주. 예. 국정에 신경 쓰니까 한복에만 신경 쓰고. 이게 좀 재밌는 것은 대구 경북이 좀 그 전략공천,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 전략공천을 대거 친박 인사들을 내려보낼 거다 이런 그 보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대구 경북의 여론을 봤더니 약 그 16.7%포인트, 약 17%포인트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클 거라고 대구 경북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 평균은 한 11%포인트 대통령이 앞서 있었지만 더 높게 대구 경북은 한 17%포인트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거라는 인식이 야권 지지층이 더 높았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요. 여기서는 한 20% 정도 훨씬 넘게 대통령이 행사할 거라고 네, 네. 했는데 이거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죠. 조선에 그럴 들어간 수도 거겠지. 있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승민 이 찍어내리기. 원내대표를 찍어내리기까지 하시는 예. 거 보면은 이건 청와대의 작품이라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남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5% 전체 비율이 이 누가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까? 호남에서도 36%로 거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전체에 비하면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행사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25%인데 호남에서는 15%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김무성 대표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김무성 대표께서 가장 잘 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께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 그냥 본인도 다 내려놓고 이거는 그냥 국민들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치고 나오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요. 그렇죠. 지금 딱 결과를 보니까 제 라이벌이지만 김무성 대표가 예. 좀 짠하네요. 가슴이 좀 아프네. 오늘 방송 망가뜨릴 일이 있어요. 자꾸 라이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라이벌이 우리는 김비호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럼요. 뭐 얘기를 왜 앞뒤로 내가 좀 착각했구나. 그럼요. 잔비호, 김비호, 만비요? 만비호, 정말 만비요? 만비호. 이게 지금 부산 경남은 좀 재밌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부산 그러니까 경남은 아주 또 독특해. 아주 어쨌든 뭐 부산 지역이 예. 김무성 또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부산에서는 그렇게 뭐 인기가 높거나 좋거나 그러지 아니, 않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번 조사만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약진하는 게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자기 대통령 군에서도 부산이 조금 이제 김무성 쪽에 뭔가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예. 이번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우리 그 친박 쪽 예. 청와대가 막 흔드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동정심이 이렇게 좀 제가 지역색을 얘기하는 건 생기지 않나. 아닌데 부산 경상도 사나이들이 좀 의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지역색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청와대에서 흔드는 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한테 동정심이 작용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예. 지금 제가 흔들지 얘기했는데 마라. 그걸 또 설명하시네. 예. 흔들지 마라. 그렇죠. 우리 대표 흔들지 마라. 네. 좀 잘못했지만 좀 놔둬봐라. 하는 대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방송을 만약 청와대에서 들으면 부산, 경남, 울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요즘 조심해야겠네. 아니 옛날에 기억나시죠? 예. 그 옛날에 친박연대 예. 이명박이가 공천 학살하니까 예. 그때 부산하고 막 탁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친박연대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무성을 살려줄 것이다. 김무성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역풍 맞아요 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아까 이제 서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유승민 사태를 한번 지켜본 경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40% 고공행진하고 중반을 넘어서는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강세를 띄죠. 북한 문제를 좀 잘 풀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스타일,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보는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 지지도가 나름대로 양호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어떻게든 김무성을 흔들어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좀 국민들은 보는 게 그런 아닌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좀 높으면 막 나가고 낮으면 좀 엎드리고 거의 뭐 지지율 정치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죠. 높으면 거죠, 좀 그건. 네.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빠지기 십상이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경기 인천에서는 28%, 29%로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경기 인천이 우리가 이제 대선 들어가 보면 네. 총선 때도 예. 경기 인천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에 따라 갖고 승패가 확 갈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팽팽하게 나왔어. 예. 이거는 양쪽을 보는 시선이 어찌 보면 너희들끼리 싸우는데 우리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이네 소모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로 보여주는 측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판단 유보층이 40%에 달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향후에 이 당 내용이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그렇죠. 치닫고 있는데 이 양상에 따라서 이 40%가 김무성 대표의 손을 들어줄지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들어줄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4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잘하냐 못하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지지를 하겠죠, 40%가. 근데 지금 당내 현안이나 친박들의 그 흔들기를 평가할 때는 그 40%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른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5%, 김무성 대표가 24% 해갖고 한 1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예. 근데 이 두 명의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50% 가까이란 말이에요.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금 이제 45%. 그렇죠. 네, 그 김무성은 아까 대선 지지도 보게 되면 한 22%. 22%. 예. 그럼 여기서 따블이 나는 거예요. 예. 따블이 나는 거면 여기에서도 격차가 좀 벌어져야지 맞거든. 그렇죠. 근데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한 11포인트 정도 선에서 김무성 대표가 선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의 지지나 이런 게 꽤 탄탄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김무성 띄우기에 1등 공시로 나서신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김무성하고 싸우는 게 제일 편하다. 좀 내 얘기를 새겨들 들으세요. 그래,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김비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조기에 좀 낙마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비호 저는 꼭 한번 위원장은 다시 한번 붙고 싶어요. 아니 김비호 위원장은 네.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도 예. 대한민국 앞날에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예. 오자마자 아까 딱 그러더라고 문재인 김무성 만난 걸 보고 뭔가 정치가 복원되는 것 같지 않냐. 그렇죠. 네. 정치가 살아나는 게 옛날에 8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국회 개무시하고 정치가 완전히 죽었었는데 이제 정치가 살아나는 것 같다. 내가 그거 보고 김비호 위원장의 대인의 풍모를 본 거야. 내 대인의 풍모가 저쪽 넘어간 것 같아. 아니, 그건 맞잖아. 사실 정치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럼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 사실 이제 추석이고 굉장히 고유의 명절이고 이러면서 지금 중요한 게 노동 문제나 청년 일자리나 그러죠. 여러 가지 민생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년 공천권 가지고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다투는 거 보면은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좀 비전을 좀 심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말 금방 말씀하신 뭐 망한 민국 뭐 이렇게 말씀하신 해일조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정말 이 정부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서 또 야당도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만 이게 다투고 분열하고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여당 갈등 과정에서 조원진 의원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뭐 문재인, 김무성 대표가 왜 회동을 해서 이렇게 공천 룰에 대해서 그 합의를 받느냐. 하필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웃겼죠.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그러면 여야 정치권은 뭐 대통령 눈치만 보고 대통령이 있을 때만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조원진 의원이 바로 그 발언하기 전에 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요? 정신병? 아니.
아, 대한민국이 아직도 왕조 시대인 줄 알고, 아. 왕이 비는 아주 사이에. 그냥 고압적인 그런 예. 냄새가 확 풍겨요, 아주.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이 싸우는 걸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격의 변개.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 그게. 격의 변개. 거기에 변개? 예, 격연 변경. 넘어가시죠. 자, 다음. 차기 대권 지지 성향. 이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조사한 거죠? 예, 시계열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차기 대선에서 가급적 지금의 여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예. 여권이라는 응답이 42.2, 야권이라는 응답이 45.4로 약 3%포인트 야권 우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었는데 9.8로, 한 10% 가까이 됐었죠. 예, 이번엔 3.2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요거는 뭐, 그, 흐름만 보는 뭐 특별히 예.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나요? 호남에서 이 지난주에 76%에서 지금 65%로 1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야권이. 예, 야권이. 아. 그래서 호남이 사실 아까 1번 문항에서 좀 연동이 되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예. 여권이 23% 정도 이렇게 지지를 나왔죠. 높게 예.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이번에 조사 과정에 보면 사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만큼 호남에서 이렇게 좀 지지가 좀 빠지고 이렇게 있다. 빠지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예.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건 저 박지원 효과인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 이제 또 예. 다음 조사에서 나옵니다. 예. 너무 일찍 짚었어요. 예. 일찍 갑자기 짚으면- 난데없이 박지원을 왜 아니, 나가요? 일찍 짚으면 8 부러집니다. 아니, 그리고 예. 부산도 뭐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가? 부산도. 그 무슨 개들이 편집을 하게 만들어. 예. 왜? 부울경도 괜찮은 것 예, 같아요. 부울경이 44.5 대 42.1로 근소하게 좀 붙었죠. 한 2%포인트로. 아, 야권이 좀 올라갔다는 아니, 건가요? 지난번에는 야권이 우세했는데, 우세했는데, 이번에 좀 떨어졌어도 여전히 좋다. 접전, 아, 접전이다, 접전 이거죠. 중이다. 예. 분위기는 괜찮다 이런 예. 말씀이죠. 분위기 타고 있다, 여전히. 그렇죠. 이거 부산갈매기 역할이다.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새정년, 그 혁신이 11차안. 예. 핵심이었던 11차 안에 핵심이었고 좀 논란거리였죠. 예. 새정치연합에서 그 혁신위가 밝혔던 1, 2심,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그 공천 배제키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 비리 연루자에서 1심에서 실형, 유죄. 2심에서 유죄를 예.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공천 배제하기로 했잖아요. 그 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고요. 두 가지 그 척도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5% 나왔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26%로 나왔습니다. 약 2배 이상 바람직하다, 긍정적인 평가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자, 이거는 좀 뭐 바람직하게 나온 것 같은데, 결과가. 예. 일단 그런데, 호남에서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호남에도 몇몇 의원이 있잖아요? 네, 예. 지금 해당되는 의원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계시는데요. 예. 사실 바람직하다가 28%,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41%로 와, 뒤집혔네, 여기는. 예, 뒤집혀도 많이 뒤집혔죠. 그러면 예. 훌러덩 뒤집혔다는 거예요? 예, 훌러덩 뒤집혔습니다. 사실 정치권에 대한 불신들이 저는 이제 이런 문항들 혁신위에서 이제 이런 공천 배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생겨났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이 좀 혼탁하고 좀 불신에 많이 팽배해 있지 않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남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봤을 때 이 친노, 비노 의원들에 대해서 특히 박지원 의원 포함해서 이제 몇 분들을 타겟으로 정한 항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사실은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바람직하다가 예, 더 높았는데 높았죠. 호남에서만 예외적으로 나왔는데 말씀하신 서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은 이제 뭐 사실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도 3번 구속돼 갖고 3번 무죄 판결도 좀 받았고 임종석 의원이나 이화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경우들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이 좀 먹히는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법률적 판단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국민의 법 감정을 중시할 거냐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는 국민의 법감정을 좀 중시한 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 1심, 2심에서 유죄 받은 사람들을 막 공천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그 당이 정말 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 법감정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혁신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실은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잘 판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없도록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잘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 보고 박지원 의원 같은 그런 얘기 했죠.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 이렇게 엇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있고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안은 안철수 의원의 안을 혁신을 받아서 화답한 것인데, 일단 정치인들은 일반인들하고 좀 틀립니다. 예,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지자부록이라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혹을 받지 않는 예, 거죠. 의혹을 받지 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인들은 정말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쓸 자리, 앉을 자리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뭐 나중에 무죄가 되면 예. 다시 뭐 정치에 복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냉정한 잣대를 좀 갖다 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일테면은 이제 2012년 19대 총선 때도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임종석 의원이 1심에서 보좌관이 네.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예. 임종석 의원까지 1심에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된 상태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대구에 있는 이강철 예. 씨께서 예. 갖고 막 당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예. 뭐 선거 망할 일이냐. 예. 물론 여론이 저쪽에 유리한 환경이지만 거긴 기소가 됐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무총장 임명한 것 같고 사람들이 반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연계돼갖고 총선에서 결국은 국민들이 외면했죠. 새정치민주연합을. 저는 임종석 의원이 검찰 어쨌든 타겟을 한 거예요. 무죄 나왔잖아요, 결국. 네. 했지만 정치권이 이제까지 지금 김비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너무 비리나 이런 네. 그 연루자가 많으니까 네. 이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들 예를 들었고 무죄 추정은 측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신을 받을 짓을 많이 하면 네. 국민들도 아니, 그걸 알고 그걸 있는 알고 거죠. 있는 거죠. 네. 포토라인에 쓰면은 자기 뭐 떳떳하게 뭐 소명하겠다, 자기는 죄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이번에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 자기가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히려 신선하게 보였던 거죠. 예. 사람들이 볼 때는 혐의를 인정하네. 들어가기도 전에 예. 무죄 그 추정의 정도로 불신이 무죄 크다는 추정의 거죠. 원칙은 국민들에게 소용되는 것이고 그렇죠. 일반 정치인들은 국민들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5번째 따끈따끈한 주제가 나왔네요. 네, 핫한 주제. 예, 문재인 부산 출마 주장 공감도 제목을 써도요 이렇게 쓰지 마요. 문재인 대표님 좀 그렇게 좀 존중의 뜻을 좀 밝히시라고. 아니 그럴 때만 존중하시고 평소에 존중 안 평소에 하시잖아요. 존중해요. 왜 그래? 예. 우리 여기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에요. 예, 그 문재인 대표와 그 안철수 의원의 부산 출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쭤봤고요. 먼저 이제 문재인 대표부터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차기 대선에서 야권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여권 지지층은 제외를 했고요. 뺐나요? 그럼? 예. 아까 이전 질문도 그 새정치연합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이 부분도 야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일반 국민들로 했으면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예, 있겠네. 더 높게 나왔겠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문재인 대표의 부산 총선 출마를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여쭤봤고요. 보기는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산 출마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34.4%가 나왔고 예. 부산에서 출마하지 말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것이 좋다. 이게 42.7, 4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8%포인트 정도가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게 좋다. 부산에 출마하지 말고 예. 이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라고 하는 것은 예. 출마해서 떨어졌을 때 문재인 대표가 입는
이런 그 데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뭐 거죠. 야권 지지층이 전체적으로 다 뭐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지층별로 그 대선 후보 지지층별로도 입장 차이가 좀 나타났어요, 사실은. 예. 근데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층은 그 출마하지 말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59%로 나왔고 부산에 출마한다는 의견은 3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출마하라는 거죠. 남자들은 출마하라. 그게 46%. 그렇지, 싸나이 뭐 있냐. 그냥 직진다. 예, 들이받고, 깨지고. 여성들은 출마하라는 게 21%밖에 안 되고,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 불출마하고, 예. 이게 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확 다른 거예요. 그건 뭐, 우리 집사람 뭐 연설 받았고 뭘 누르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부산이 예. 되게 사나이 기질이 있잖아요. 예. 출마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 불출마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된다가 50%예요. 부산에서. 그 이유를 좀 곰곰이 분석해 보니까, 예. 제가 여러 번 양보를 하고, 선거 때마다 이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저 때문에 그 좌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이 투영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비워. 그, 안 비워. 재밌는 거는 대권 후보 지지층별로 보면, 김무성 대표의 지지층, 대권, 지지층과 안철수 의원님의 지지층들이 부산에서 출마하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아니, 그 사람들 뺐다면서 김무성 지지하는 층은. 아니지. 야권 지지층 중에서 김무성 지지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있잖아요. 14명 나왔잖아요. 14명. 오. 14명 여기 예, 있잖아요. 유승민 10명. 예, 나왔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산 출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고요. 예.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층은 출마하지 말라는 거고, 부산에서. 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부산을 출마하라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박원순을 지지하는 쪽도 부산에서 출마하지 마라가 더 높네. 근데 뭐 네. 별 크게 차이는 없었다. 어쨌든 그래도 예, 예. 2, 3%라도.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쪽은 부산에서 출마해서 그냥 좀 인생 깨고 대선 후보 물러나고 우리가 깨. 이런 속심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건 의원님 생각인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거 어쩔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낙선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를 본다면 그래서 탐탁치 않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부산보다 분들은- 서울 출마. 이분들은 명량 예. 이런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사직생의 자세로 나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보면 이기는 것이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선거 하면은 몇 석 더 얻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 그 대표 입장에 난 개인적으로 지지율은 부산 출마하지 마라. 이게 더 높게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난 무조건 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로? 아니 그리고 부산으로. 부산 어디? 부산 영도 혹은 해운대. 해운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그럼.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예,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노무현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우리 그 국회의원 시절에 앉아서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늘 손해보는 길을 선택을 했다. 지나서 보니까 손해보는 길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었다. 제가 이번에 몇몇 지역위원장들하고 예. 문재인 대표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요. 예, 추석 연휴 기간에. 오. 정말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오. 이제는 그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것처럼, 비장해요? 예, 비장해요. 그리고 예.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면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어. 당당히 맞서겠다. 음. 그 지역위원장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는 결단 내리겠다. 예. 그러면서 살짝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요? 양보해줘서 미안하다고? 아니, 남 비우라고? 양보하지 말으시라고. 그게 아니라, 김비호 위원장 보면 짠하다고. 진짜 짠해, 김비호 위원장. 짠하다고. 그래서 예. 그 문재인 대표는 그 영화 해운대처럼 해운대 앞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라미를 먹고 맞짱을 뚫고 갈 그 결기로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표 부산 출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은데 서울에 출마해야 한다. 예. 부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뭐 강기정 의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예. 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전선 뭐 치는 것이 수도권에 별로 영향도 없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게 현명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뭐 전국구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부산 출마를 결심을 한다면 또 뭐 더 나아가서 영도에서 김무성
대표와 맞붙는다면 그 위에 파급될 여러 가지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진들이 불출마 내지 험지에 요구되고 그렇죠. 486이라는 86그룹들도 그렇게 요구될 거고 그리고 호남의 다선 의원들도 결심을 해야 할 거고 이런 여러 연쇄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 출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가 총선 전략 측면에서 저는 그 낙동강 전선에 뛰어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파급 효과가 크다. 두 번째, 문재인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대권을 가는 개인을 위해서도 호남민들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려면 그 정도의 결기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설령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한들 본선에서 이긴다는 저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의 계기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 출마를 과감히 해야 하고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은 당의 전략적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그럼요. 영도 출마를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표냐 안철수 대표나 뭐 이렇게 개인을 가지고 부산 가라, 뭐 종로 나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질문을 보고 여러분을 만나 뵀거든요. 혹시 또 여기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물론 호남을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뭐 판단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35대 45 이렇게 10%포인트 정도 불출마하고 전국선거를 지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높았는데요. 사실 이 당의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당 대표는 그럼 이렇게 희생해주고 중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또 386도는 486도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들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같이 지지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좀 이어받아서 불출마해서 전국 선거를 쥐하든 또 부산에 출마를 해서 당당하게 도전하든 지난번 그 점심 못 찬 자리 얘기를 좀 뒷얘기를 좀 하자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리자면 문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동이나 이런 데서는 권력의 화신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야권의 승리. 승리. 교체. 네. 제가 저번에 했던 얘기 거기에 100% 동의하고 계시고 어떤 거든지 자기는 받아들이겠다. 자기는 왜냐하면 미달이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또 그런 결기도 충분히 그렇죠. 저는 보였고요. 예. 저는 세 분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이면 이런 거예요. 2017년 대선은 정권 교체는 어느 한두 명의 정치적 승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헬조선 망한민국으로 완전히 그 대한민국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역사적 소명의식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여기에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전략적 승부처는 총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전략적 승부처는 17년이다. 그러면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기든 지든 어떤 감독으로 다가가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한번 새로 세워보자 라고 하는 뜻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회의원 낙선되면 죽고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소아병적 사고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남성층에서 그렇게 출마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치 관여도가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산 출마에 대한 여론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높은 거고 또 내가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남성들한테 지지율이 높은 거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야? 노코멘트 세 번 하면 삼진 아웃이에요? 노코멘트. 동의 한번 그 해주세요. 부분에서는 좀 동의합니다. 네, 약간 똘끼가 있으니까 네, 힘도 좀 세 보이시고. 아니, 난 진짜 여성들한테는요, 인기가 적절하게 있고 남성들한테 폭발적이에요. 인기가 적절하게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니, 근데. 대충 높다는 아니,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밖에 지지 못 받으셨잖아요. 지난번에. 정청래 최고를 아사스르게 제끼고. 최고요. 3.7. 최고위원을 겪은 이인영 의원과 비교해봐요.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가까이서 뵌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볼수록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볼매야? 볼매? 볼매,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의 눈에서 봐도 굉장히 그런 게 아니, 있어요. 여성 정신과 의사 전화번호 주라니까 안 주잖아요, 계속. 근데 이게 좀 하지 마요. 점잖은 사람이 자꾸. 아니, 정신과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감염성 우울증. 감염성 우울증 점점 심해지고 있네, 보니까. 자,
자, 6번째. 예, 이번에는 그 안철수 의원의 부산 출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지역이지만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38.8, 39%로 조사됐고요. 39%.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므로 서울 노원병에 다시 출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33%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약 5.7%, 한 6% 정도가 부산에서 출마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응답이 6.6% 정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또 문재인 지지자를 안 볼 수가 없죠. 네. 예. 문재인 지지자 지지층에서는, 예. 부산 출마가 50%, 51%. 51%. 그 다음 노원병으로 가라. 26%. 네. 이것도 똑같은 심정이라 노원병에 그 부산에 가고 똑 떨어져갖고 예. 그만 괴롭혀라. 막 예.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들은 반면에 노원병의 재출마 의견이 훨씬 높았죠. 높죠. 46.6. 그다음에 부산 출마가 38.9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네, 무슨 그래도 여론조사는 높잖아. 개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 이런 거. 여론이라는 게 자기 자기 마음을- 생각하는 걸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가요? 통계적으로 드러나봤더니 마음이 이렇더라라는 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 노원병 재출마보다 부산 출마가 좀 높은 이유는 예. 이 노원병은 좀 특별한 그 사연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노회찬 의원이 예. 정말 억울하게 예?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사실 의원직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부산 영도로 오라고 제가 양보한다고 거기에 그 출마하시는 것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예.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 이번에도 부산에 오라고 단식 투쟁도 하지 않았나요? 비슷한 것도 하고 그랬죠, 제가.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당이나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거다. 안철수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접었죠. 예. 접었었는데 이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이 노회찬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죠? 그러면 쓸데없는 야권끼리 또 갈등 아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전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그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뭐 안철수 키즈 이런 표현했는데, 우리 서정성 의원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좀, 특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반드시 뭐 그쪽 그 서정성 의원을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은 이제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동반자. 예, 그런 얘기가 좋은데. 예, 그런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하고요. 또 안 하셔도 괜찮합니다. 배인의 풍모.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얘기를 좀 예, 하나만 말씀 올리고 소 원장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조사에서 똑같이 남녀 간의 인식차가 굉장히 뚜렷하게 예. 드러났습니다. 남자분들은. 남성들은 부산 출마해라. 이게 남자들 48%. 문제 아니야. 여성들은 노원병에 출마하는 의견이 35%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문재인 대표하고 동일하게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더라는 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제가 그래도 그 같이 함께 이렇게 예, 잘 아시잖아요. 예, 예. 뵀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정치를 제일 처음 시작한 곳 아닙니까? 노원병이. 네, 예. 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어르신들 많고 이렇게 빈곤층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그쪽으로 이제 지역구를 선택하고 또 그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거기에 대한 그 마음들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우리 당의 큰 흐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도가 나오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노원병이라는 이 문제도 사실 서울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 금방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뭐 부산이나 뭐 영남이나 호남이 중심이 아니라 서울 경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같이 이런 도전하는 모습, 예. 다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 또 당의 미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모습, 그런 것들로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좀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반론 제기하려고 하는데 뭐 질문을 해보게. 네. 하고 난 다음 반론하세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뭐 그 관계가 깊으신데, 만약 옆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옆에서 제안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 서 의원은 어떤 제안을 드리겠어요? 저는 사실 만나 뵈서 부산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것 때문에 잘렸다고 지난번에. 사실 이제 가슴 아프다, 그것을 제가 이제 우리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희생하고 사실 이렇게 도전하고 예. 이렇게 끌어주는 모습이 예. 좀 대표님께 필요하지 않냐 그때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그때. 고민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지역민들하고 약속을 그렇죠. 이걸 외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움직일 땐 그 지역민들에게 그 뜻을 물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김근태 의장 기억나시잖아요. 안산인가 어디 그쪽으로 가라고 이제 당에서 막 요구할 때 그때 이제 결국 안 갔지만 갈까 말까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을 배제한 채 개인적 결단으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지역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설사 부산으로 가는 것이 당의 요구고 본인이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노원병의 우리 지지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돼요. 절차를 토론을 하고 거쳐야죠.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갖고 심도 높게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 번 돌아선 지지자 마음은 다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산 아까 뭐 지역구 소통하는 거. 구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예. 안철수 의원님의 논리대로라면 부산이 더 힘듭니다. 부산들이 서민들도 훨씬 많고 예. 사회적 약자도 많습니다. 부산 도시도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인구가 400만에 육박했던 대도시였는데 예. 지금 350만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제대로 하시고 또 알다시피 야도였던 부산이 민주화의 도시였는데 그러면 거기가. 민주의 성지였습니다. 근데 90년 우리 3당 예. 야합으로 인해서 정치적 그런 수준도 그냥 해체당했습니다. 자, 이런 막중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빈곤층으로 따지면은 호남이 더 많을 것 같고요. 호남으로 네. 모시려고 그러면 아니 지역 주민들한테 뭐 욕먹으려고 해. 우리 지역이 더 못 산다 그래 다들. 아니 근데 사실 이 빈곤의 문제는 아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지역민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실 때도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출마를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소통을 하실 거고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틀에서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런 지어지게 되면 잠깐만, 예, 이런 생각이 잠깐만. 노원병을 통해서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를 다졌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하셨고 아시다시피 충분한 대의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아시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도 있고 금방 얘기했듯이 부산이 정치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내 고향을 더 이상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다라는 대의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한다 그러면 김 위원장님, 예, 예. 맞는 논리인데 예. 이런 거 지금 소정성 의원이 측근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부산 나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도 그냥 내몰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일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대의에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저도 한마디 그런 보태면 고민의 공간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그만 얘기하세요. 지금 공감대가 있는데 왜 자꾸만 그 얘기를 갖고 해요. 하나만 더 보태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 부산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표가 좀 부산 출마에 대해 열린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표만의 그 노력으로는 지금의 당내 질서를 바꾸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진들과 386 이런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동참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부산의 민심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총선 승리 차원에서 본다면 부산에서 뭔가 바꿔야 하는데 그게 과연 문재인 대표 혼자 부산에 뛰어든다 해서 부산 민심이 들썩거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안철수 두 분이 함께 내려가서 손을 흔들고 지지를 호소했을 때 또 그 지난번 대선에 그런 뭐 약간의 불협화음들도 불식시킬 수 있고 야권 지지층으로 하여금 2017년 대선에 대한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개인적으로도 아까 소 원장님이 얘기했던 희생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2017년 열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대표도 가장 중요한 게 총선에서 야권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내 상황, 부산의 민심의 특성,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염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더 늦지 않게 중요한 시기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생각이 뭐 듭니다.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혼자 부산 출마하게 되면 고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산에 인제 한 분 계시잖아요. 조경태. 문재인 지역구 가서 무소속으로 같이 출마하고 싸우겠다고. 네. 그럼 이 분위기가 물타지는 분위기야. 그럴 때 안철수 의원이 또 부산 저쪽에서 나도 있다. 그럼 안철수 의원 지역으로 두 군데 다 출마 못할 거 아니야. 안철수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본인 생각에 딱 집어넣고 예. 계산할 수도 있어요. 아주 결정적일 때 예. 그래 나 부산 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소정성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대의와 명분이 있고, 그다음 당이 결정해줘서 당을 함께 살리고 야권 승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걸 피할 수가 있겠느냐. 다만 그런 것을 총체적이고 헤이지 이렇게 밀어내듯이 내보내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모습이 안철수 당 모습이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런 제가 말씀하신 거 존경하는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의 모습. 네. 그 1,000억 기부를 하신 분 아니에요? 2,000원 가까이고 잠깐 그래, 1,000억으로 저는- 통화시켜. 1,800억이에요. 그렇죠. 2,000억 가까운 돈을 그거는 우리 정말로 왜냐면 평가를 IMTV 조금만 줘도 우리가 살아날 뻔했는데. 대단하신 분 맞습니다. 예. 자, 네. 7번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아우, 재밌어. 예, 천정배 의원이 추진한 신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 역시 야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보기는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특별한 느낌이 없다. 세 가지로 보기를 제시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예. 긍정적으로 본다는 분들이 20.1%, 20%가 20%. 나왔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분이 42%가 나왔습니다. 예. 41.7. 특별한 느낌이 없다. 이런 분들이 38.2, 38%로 조사돼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예.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 전남, 전북. 네. 이 호남권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죠. 예.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저는 여론조사 문항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니, 서 의원이 누차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실 몇 차례 예. 천정배 우리 의원님의 신당이 광주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여러 차례 했죠. 예. 그게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광주, 전남, 전북에서조차도 긍정적이다가 30%, 부정적이다가 42%입니다. 예. 이게 사실 호남민들이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혁신이냐 뭐 분열이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지금 팽팽한 거 아닙니까? 예. 통합을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분열을 하더라도 혁신해야 될 거냐, 뭐 여기에 지금 기로에 우리 당이 지금 서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사실 호남에서 지금 박주선 전 의원님께서 지금 탈당해서 지금 현재 지금 신당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 천정배 신당으로 안 갔나요? 박주선 아니면 따로 지금 준비하고 따로 준비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누구? 박준영 전 지사님, 예, 전라남도 신민당. 지사님, 신민당. 신민당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김민석 전 의원께서 하시는 민주당. 민주당. 이게 굉장히 여러 개의 지금 당이 예. 한꺼번에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따로 때문에 또 같이. 어. 따로 또 같이. 예, 사실 5월 동주. 예, 5월 동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예. 많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인데 누구랑 그럼 같이 할 거냐, 누가 저당이 함께 할 거냐, 어떤 비전을 세울 거냐 예. 이런 건데 사실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국회의원 준비하는 사람들 신나네. 여기저기 갈 데가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예. 안철수 의원을 계속 나오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 아닙니까? 천정배 신당에서요? 예, 그렇게 보내는 거고요. 거긴 안 가겠죠?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전 대표께서 예. 선택을 하실 때 항상 저희가 여쭤봤던 게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선택, 그러시면은 항상 늘상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정의의 편에 서고 싶다.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편으로 가고 싶다. 예.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여론조사 부산 출마하라 그랬는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당을 탈당해서 뭐 신당을 하고 이러시진 그럴 않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같아요. 예. 천정배 의원님께도 들어와서 같이 야권을 대통합하고 새로운 희망을 함께 써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가 탈당을 해가지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듭니다. 들은 얘기로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호남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까 여러 가지 정당들 신당의 흐름을 띠는 분들이 마지막에 예.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그 매개는 반 문재인, 반 예. 친노
를 매개로 뭉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물론 그게 현실 가능, 친정배 신당,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지들을 잘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지금은 거리를 좀 두고는 있지만 이게 여의치 않을 때, 신당의 동력이 붙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아직 그 관망층이라고 하는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38%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40%네.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후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당이 아직 출범 전이고 어떤 분들이 아직 결합할지가 아직은 안개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혁신을 못하면 신당 쪽이 뜰 거고 그러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한다면 신당이 뜨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니까 50대 이하는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60세 이상만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현 판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당에 대해서, 천정배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호남권에서도 약 한 12% 정도가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이때가 언제냐면, 추석 민심, 추석이 지나고, 추석 때 충분히 의논도 했고, 가족들끼리 대화도 해봤고, 그리고 11차 혁신안이 나와서 한바탕 흔들고 난 뒤이기 때문에, 당의 혁신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죠. 라는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됐고 또 이제 저는 뭐 천정배 신당이 이왕 기왕 이제 지사 이렇게 뭐 하겠다고 이제 나섰으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우유부단한 발언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좀 계셔보세요. 근데 좀 가치 중심,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일을 대하는 태도나 문재인 대표를 대하는 태도들이 꼭 말꼬리 잡아서 시비 거는 것처럼 그런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보이는 저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좀 더 보다 지금 말 그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꼭 집어서 비판을 하셔야지 뭔가 이제 정정배 신당이 출범함으로써 오히려 좀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호남민들은 저는 영남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당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거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우리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공천만 해놓으면 우리가 뭐 찍어야 되는 거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의 건강한 대결 구도는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이 굉장히 큰 거대한 당을 우리가 맞섰을 때 정말 분열해서 이길 수 있는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더 깊어지면 사실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정당과 통합연대로는 늘 나오는데 사실 총선 때 연대한다고 잘 감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통합까지 들고 나오는데 약간 이질적인 게 분명히 있고 일부는 또 새누리당 같이 완전 보수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흐름을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통합을 해서 거기서 오히려 원내 가반 의석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라든가 진보 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서 그 이후에 분산이 되더라도 뭔가 결선 투표제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권역별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이 그 다수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좌절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통합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쟁취해 나가고 그 위에 좋은 제도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간다면 더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천정배 신당 이제 국민들이 좀 호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은데 전 이렇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일단 찢어서 각자 가겠다. 그리고 총선 때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전술을 쓰든 안 쓰든. 근데 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감동이 없거든요. 총선 앞두고 이 밥그릇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나눠진 상태에서 싸워서 이제 저는 국민들을 볼모로 한 그렇죠. 그 장난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더 이상 못하게 이번에 찢어져 나가고 아주 박살이 나고 정치를 새롭게 좀 처음부터 다시 노트를 놓는 이런 거로 좀 가지. 국민들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해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갖고 의원 몇 석 갖고
그거 갖고 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금 정봉주 의원님은 지금 이게 복잡한 이 스케치북을 다 한 장 찢어버리자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에 깨끗한 여백에 예. 도화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헬조선이 만들자. 아니라 헬정치예요. 어. 거기에 이름이 정봉주 써있잖아요. 자, 추석 이후에 바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알직을 듣는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구 게시판에 가서 알직이 독립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글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바일로 보는 분들이 알직이 따로 나와 있구나 해서 알직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뭐 요즘 좀 좋다고 평가가 좀 낮이긴 했지만 뭐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알직은 눈앞의 정치를 보는 것보다도 양심적인 상식이 통하는 개혁 진영이 정권을 잡기 위한 집권 프로젝트입니다. 먼 정치를 보고 나간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알고 찍자 알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